옛말에요. 작은 돈은요, 내 노력으로 해서 벌고 큰 돈은 하늘에서 내려준다 그랬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전의 한수 범태범티브입니다. 오늘 고전의 한수는요, 나이 들수록 부자가 되는 관상,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관상서에요, 후중지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후중지상이라는 말은요, 용모가 두텁고 중후한 상으로 나이가 들수록 부자가 되는 관상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후중지상의 관상을 가진 사람은요, 뚜렷한 주관과 재물에 대한 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요, 나이가 들수록 재산이 늘어나는 그런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후중지상의 관상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상학에서요, 적당히 붙은 살은 돈이며 재물이며 스태미나며 지혜라 그랬습니다. 옛날 관상가들은요, 우리 몸에 적당히 살이 붙어 있어야지 큰 돈을 모으고 그것을 적절히 운영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살을요, 요즘 비만의 개념과 달리 해석해야 됩니다. 살이라 그래서 다 같은 살이 아닙니다. 관상학에서 좋은 살은요, 탄력 있고 부드러운 살을 좋은 살이라고 합니다. 너무 비대해서 탄력 없는 살이나 운동으로 다져진 뻣뻣한 근육은요, 복 있는 살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재물은요, 자유롭고 부드러움을 유지할 때 재물은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살이 없어서요, 너무 말랐다는 것은요, 매사 예민하고 포용하지 못하는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돈이 다가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반대로 살이 너무 많아서 그 행동이 금뜨면요, 늘어 보입니다. 이는 단지 미련하고 게으른 사람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관상서에는 또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육질의 탄탄한 몸은요, 건강하고 아름답게는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뻣뻣하고 고압적인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서 사람과의 인연이 단절되어서 재물의 인연까지 박하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또한 관상서에는 표시되어 있습니다. 후중지상이라는 것은요, 살이 적당히 있고 행동이 민첩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키는 작아도 몸 전체에 탱글탱글한 살로 뭉쳐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살로 인해서 그 기가 드러나면 아주 부귀한 사람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후중지상의 관상을 가진 사람은요, 포용력이 있어서 여러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살이 많다고 해서 후중지상의 관상이 아닙니다. 살이 있을 자리에 있어야지 진정한 후중지상의 관상이 됩니다. 여러분, 흙만 덮여져 있는 그런 산은 비가 오면 무너져 버립니다. 뼈대가 먼저 잘 생긴 연후에 살이 적당히 덮여 있어야 됩니다. 뼈골이 약한데 살이 많은 사람들은요, 건강하지 못하고 비난하게, 즉 가난하게 산다고 관상서에는 표시되어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요, 부자가 되는 사람의 관상을 보면요, 첫째, 머리 모양이 두툼하고요, 이마가 훤합니다. 여러분, 큰 돈은요, 미래를 예견하고 현재를 직시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을 때 돈을 벌리는 겁니다. 이마는요, 내수의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마가 잘생기면요, 일을 잘 조직화해서 일을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이마는요, 살이 없고 깡마르고 뼈골만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이마에 적당히 살집이 있고 여유로워야지 후중지상의 이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관상학에서는요, 코끝이 둥글고 콧망울에 힘이 있어야지만 나이 들수록 부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 코는요, 관상학적 용어로 재배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재물의 운영 능력을 보는 곳입니다. 코는 너무 작거나 살이 없어서 말라 보여도 안 됩니다. 코가요, 풍요하니 살집도 좋고 코끝이 큼직해서요, 양쪽 콧망울이
코를 잘 보필해야지 좋은 코, 즉 현단비의 코가 됩니다. 코는요, 현단비라 그래서 마치 동물의 쓸개를 매다는 것처럼 둥글고 콧망울이 힘차게 있으면요, 나이 들수록 부자가 되는 코라 그럽니다. 중국의 영화배우 성룡의 코가 대표적으로 현단비에 해당되는 그런 코입니다. 관상학에서는요, 나이가 들수록 부자가 되는 관상은요, 이마와 광대뼈, 턱을요, 살이 적당히 감싸주고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관상학에서는요, 육부라 해서 이마 양쪽, 광대뼈 양쪽, 턱의 양쪽을 육부라 합니다. 이 육부는요, 서로 도와주는 작용을 해야 합니다. 각각 따로 놀거나 외롭게 드러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좌우 이마 양쪽이요, 뼈가 솟아 있으면요, 나이 들수록 재복이 많고 출세할 관상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광대뼈 양쪽이 힘차게 뻗어 있으면요, 권세가 있고 자연히 재물이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턱뼈 양쪽의 살집이 단단하면요, 말년에 재물도 많이 있고 자손도 번성하고 많은 부활을 거느린다고 그렇게 관상서에는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육부가요, 꺼져서 푹 들어가거나 흠집이 있거나 사마귀, 주름 등이 있으면요, 좋지 못한 관상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육부는요, 꽉 차서 빈틈없는 사람은요, 재물을 운용하는 능력이 좋아서 나이가 들수록 큰 부자가 된다고 그렇게 또한 관상서에는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요, 귀를 봅니다. 귀는요, 둥글고 두툼하면서 귓볼이 입을 향해 있으면 가장 좋은 귀라고 합니다. 사찰에 가면 볼 수 있는 중국의 선승 포화대상의 조각상을 보면 모습이 이처럼 생겼습니다. 두툼한 형상에 어깨까지 내려온 귀가 이 보입니다. 일명 관상학적 용어로 수견이라 그럽니다. 귓볼이 길게 내려와서 어깨에 닿을 정도로 귓볼이 크다면요, 극품의 관상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귀는요, 타인의 조력을 듣는 그런 부분입니다. 귀가 좋은 사람은요, 귀인의 도움을 잘 받는 운명이에요.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나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지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할 때 우리는 큰 부자가 되는 겁니다. 관상서에는요, 사람하고 악수만 해도 그 사람이 부자가 될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부자가 될 사람은요, 손이 두텁고 부드럽다 그랬습니다. 일명 두꺼비 손이라 그럽니다. 이런 두꺼비 손을 가진 사람은요, 자수성가한 사람들한테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즉, 물려받은 재산이 없으나요, 스스로의 힘으로 가정을 일으켜 세운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손에 살이 많은 사람들은요, 술자리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두주불사의 주량으로 보통 사람을 능가하기 때문입니다. 즉, 주량이 세다는 뜻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 심리학과 연구진은요,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학부생 82명을 대상으로요, 18세에서 35세 사이 백인 남성 80명과 여성 80명의 흑백 사진을 보여준 후에 이들의 재력을 맞춰보라 그랬습니다. 정확한 실험을 위해서요, 사진 속 사람들은 액세서리나 표정 없는 공평한 조건으로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실험 결과 참가자 중 68%가요, 사진 속 인물들의 재력을 정확히 맞췄다고 합니다. 이 연구를 이끈 교수는요, 표정이나 액세서리를 하지 않아도 삶의 흐름과 경험이 반영되어서 이를 통해 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살아온 환경과 내가 살면서 겪은 요소는요, 내 얼굴, 내 관상을 만드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요, 이 부분이 바로 내 관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관상이 변한다는 겁니다. 부정적이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내 관상은 점점 나빠집니다. 반면 긍정적으로 나의 마음을 바꾸거나 스트레스 대처를 잘한다면요, 나이 들수록 자연히 부자 되는 관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옛말에요, 작은 돈은요, 내 노력으로 해서 벌고 큰 돈은 하늘에서 내려준다 그랬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의 수양을 닦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요, 하늘이 이를 알게 돼서 복과 수명과 재물을요, 나이 들수록 끊임없이 내려보내줄 것입니다. 그럼 오늘 고전의 한수는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